76쪽에 8번의 디귿분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 원자 번호는 누구의 숫자라고 했냐? 오존이라는 과학자가 이거의 숫자라고 얘기했어. 양성자. 네. 알았어? 양성자가 특성이 있지. 네.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전하가 거기에 소개된 것처럼 이거야, 맞지? 네. 그럼 이거 하나 있으면 1번이네. 맞지? 네. 10번은 전화가 어떻게 될까? 저기다가 그 마이너스 18 써요. 그렇지. 이거지. 네. 그럼 걔 10번이지. 네. 뭐 10번이잖아. 10번이죠. 그지? 네. 그러면 얘는 x라는 놈이니까 10번이라는 거 아니야. 네. 질량수 얼마래? 20. 그려봐. 두 배수잖아. 10. 그 다음. 10. 그 다음. 10. 이렇게. 근데 그러면 중량수가 10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맨날. 알겠습니다. 다음. 17번이요. 다음. 7번. 8쪽에 17번. 내분법. XA. 네. B구나. A, J라. 질량수 B. 자, 얘를 놓고 보면, 질량수만 놓고 봐. B가 있고, B 플러스 E가 있어. 얼마 차이야? 2초요. 됐지? 네. 그런데 평균이 얼마야? 0.4. 자, 0.4지. 네. 그럼 요 정도 되겠지? 네. 그럼 요거를 몇 칸이 있으면 얘가 0.4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맞지? 0.4의 5배가 2니까 5칸을 쪼개지. 근데 여기잖아. 4네. 아씨. 그렇게 잘 찾는 놈이 방법을 모르니까 헤매잖아. 네가 계산을 못하냐? 이거잖아, 이거. 네. 자, 이렇게 됐지. 누구한테 가까워? 얘한테 가깝지? 네. 이렇게 찾는다고. 네. 기억나지? 네. 뒤에 있는 해설 찍고 풀지 말고 해설 찍고 뭐 찍고 싶어. 알았어? 그래서 거기 보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이런 말을 썼잖아. 네. 중성자의 양은 했는데 이거는 뭐를 해야 되냐? 평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계에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이걸 쓴다는 얘기야. 여기 써 있는 애를 평균 원자량으로 쓴다는 거야. 네. 알겠어? 네. 근데 X원자 1몰에 들어있는 이라겠잖아. 근데 얘가 A번이잖아. 네. 맞지? 자, 얘를 그려봐. 이거 얼마? A. 이거 얼마? A. 이거 얼마? B와 B 플러스 0.4에서 마이너스 A. 이게 어디에 있어? 몇 번? 아, 0.4가 5분의 4라는 거 알아, 그지? 그게 답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해. 다음. 그렇지. 그 다음. 디귿소요. 18번에 디귿소. 자, 18번을 보면 존재비가 1대 3이라고 했잖아, 거기에. 네. 그럼
그 원자량은 A, B고. 그지? 네. 자, 그렇다면 X의 평균 원자량은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렇게 쭉 보면 디귿 봐봐. 기억력은 이해 갔지? 네. 자, 디귿을 보면 중성자의 몰수를 물어봤는데 똑같은 거야, 17번이랑. 네. 그럼 너는 평균이 얼마냐는 거지? 평균이. 거기 4분의 A 플러스 3B지, 원자량 자체가. 네. 그럼 이렇게 적는 거지. 이 X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면서 N이잖아.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됐냐? 아, 정말 스트레스였다. 그 2분의 2분의가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자, 19번. 2분의가요? 19번이요? 네. 됐어? 모르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뭐를 할 줄 알았냐면 얘들의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물어봤잖아. 네. 명심할 건 이런 문제에서 동위 원소는 무엇이 동일하다? 양성적 잘했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가 동일한 거야. 네. 물론 전자의 숫자도 동일하겠지. 네. 뭐가 다르다? 중성자 수. 자, 그럼 질문. 예를 들어서 얘 1몰 속에 양성자 몇 몰이냐? 18. 뭔 짓을 모르나? 이거 얼마야? 17. 그럼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씨. 아. 뭔 18몰이 어려죽을. 이거 17이지? 네. 이 속에는 네. 양성자가 몇 몰 있고 17. 중성자 수는 몇 몰 있어? 18번.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35가 되는 거야. 네. 알겠냐? 그걸 뭐라고 한다? 1몰의 질량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네. 수. 됐지?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왼쪽 박스 안에는 O2 2몰 들었고 이해가지? O2 2몰. 네. 오른쪽 박스 안에는 CO2가 3몰이 들었어. 맞아. 그렇죠. 계산해봐. 5원자는 왼쪽이 많아, 오른쪽이 많아. 5원자. 5원자 수는? 원자수요? 5원자 수를 묻는 거야. 잘 봐. 왼쪽 박스는 얘들이 16자리가 2개 있잖아. 네. 그래도 O2지. 네. 밑에 18자리가 2개 있잖아. 네. 그래도 O2지. 네. O2 총 몇 몰 있어? 2분.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네. O2가 2몰 있으면 원자는 네. 3몰. 4월. 정확히 대답해. 자꾸 그래 버리면 네가 자꾸 습관이 돼버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CO2야. 탄소 12짜리, 14짜리 이렇게 써 있잖아. 네. 이래도 얘 1몰이 들었잖아. 네. 그럼 CO2 1몰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지? 그 밑에는 2분 아니에요? 위에가 2몰이냐? 네. CO2는 아래는 몇 몰 들었어? 1분. 그럼 여기 CO2 몇 몰이야, 총? CO2 총 몇 몰이냐고. 9물. 지랄한다. 3몰이지? 더하기 못하냐? 아, 3물. 아, 나, 왜 그러냐면, 기억에 뭐라고 넣어서 양성자수 비를 물어봤지. 네. 양성자수는 이 질량수 따라가지 않는다고 똑같다고. 산소는 몇 번이야? 8번이야. 외워. 네. 얘는 6번이고, 네. 8번이야. 무슨 말을 의미하냐? 이 속에 O2 원자가 총 2몰 가지고 2몰이 있고, 됐지? 네. 이 속에는 CO2 분자가 몇 번 있다고? 3물. 고로 봐라. 5원자는 여기 4개 있지. 네. 3호 여기 몇 번? 2물. 이렇게 알았어? 네. 이게 3으로 존재한다고. 양성자 수를 비교하니까 얘도 계산을 해야 돼. 봐라. 이 6번 맞지? 네.
양성자 6이야. 얘는 8번 맞지? 네. 근데 그 두 개니까 16이지? 네. 16 더하기 6 하면 얼마야? 22지? 네. 곱하기 3. 66. 그래서 그런 건 이렇게 한다고 봐. 얘는 양성자 수가 3 곱하기 22인 거야. 됐니? 네. 그래, 얘는 2 곱하기 이거 8반짜리 16이잖아. 네. 이렇게 놓고 푼 거야. 그럼 여기 지우면 되지. 미안해. 이걸 왜 주워? 여기에 보면 이것도 쭉 나열하면 되거든. 한 번에 계산하지 말고. 6 있고 그 다음에 이거 16 있고 이런 거 아니야? 네. 소리 이렇게 존재하는 건 얘들은. 네. 그치? 네. 그러면 요거를 풀어내면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32대 얼마가 되는 거야? 56이 되나? 네. 그치? 그럼 요거를 2로 나눠봐. 16. 네. 이렇게 되겠나? 그럼 16대 3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기억은 틀렸다고. 알았지? 네. 니은가가 이제 중성자를 묻는 거잖아. 네. 그럼 중성자를 하나하나 구하면 돼. 봐라. 얘는 똑같이 있겠지? 네. 그래서 여기 8개 중성자, 여기도 중성자는 여기 8개씩 있는 거야. 네. 여기 몇 개씩 있냐? 10개씩 있는 거지. 네. 그럼 8개, 8개, 16에 2를 곱하면 중성자는 여기 16몰 있는 거지. 네. 여기는 20몰 있는 거 합치면. 36. 그래서 여기에는 36몰이 있고 중성자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6 있지. 네. 여기서 8, 16이지. 네. 그걸 더하면 22. 22 곱하기 2. 44. 이만큼 더하기 이 안에 여기서 8 있지. 14에서 6 빼면 여기 10, 10이지. 네. 합치면 28 이렇게. 알았냐? 네.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이건 얼마 나오겠어? 70? 자, 2로 나눠볼까? 18대. 2배네 그냥? 네. 1대2 이거는. 네. 그래서 니은은 1대2다. 질량의 비를 물어봤지? 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얘는 분자량이 얼마냐? 그거 구하면 30. 32g. 얘는 36g. 합치면 68g. 그래 68g. 그래서 얘들 질량은 68g이고 얘는 얼마냐? 30. 44지? 네. 44. 곱하기 88. 44니까 88g이 될 거야. 네. 얘는 요거 합치면 36인데 14 더하면 50이지? 네. 50g. 50g 합치면 얼마? 35. 138g. 약분. 그거 8로? 2로 해봐. 이렇게 되나? 네. 34대 69. 그래서 디귿이 정답. 알았어? 이건 다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양성자만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왜? 양성자 수는 다 여기 있는 5나 여기 있는 5나 똑같을 거니까. 중요하고. 알았니? 그나마 빨리 풀 수 있는 요령.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돼. 그래서 오른쪽에 실력은 문제, 공사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지.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질문 하나씩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실력은 그날 다음에 우리가 81쪽까지 했나? 아. 맞아, 그치? 네. 거기에 발모 계열 선생님이 안 써줬지? 발모 계열 너 포스트잇에 써있는 거 있어 없어? 포스트요. 그래 이거 봐봐. 지난 시간에 라이몬 계열, 발모 계열, 카센 계열까지 다 있지. 자 거기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건 참고를 두거나. 잘 봐. 노트 왼쪽 발모 계열 중에
가시광선 영역이라 했지만 실제 가시광선은 네 종류밖에 없어. 네. RGBV. 우리가 처음에 이걸로 출발했다 했으니까. 네. 자, 먼저 발모니까 몇 껍질까지 떨어지는 거다. 8번. 1껍질, 너 노트 없어? 아, 저 오늘 못 봤어. 지랄한다, 씨, 노트 당하려고. 1껍질까지 떨어진 게 무슨 계열이야? 복습 안 했구나. 그 밑에 있는데도 못 읽는 거 보니까. 라이먼. 그 다음에 2껍질까지 떨어지는 거. 8번. 그러니까 2까지 잘 봐, 이제. 3에서 바로 2로 떨어지는 이 계열이 데이터 E 값이 얼마 나오느냐. 물론 우린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야. 1312 같은 거 다 빼고. 이러면 에너지가 높은 어디에서 3껍질은 이게 에너지 준위가 되지. 네. 거기서 누구 빼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을 뺀다고. 네. 빼면 얼마 나와? 이게 9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분모의 곱 36분의 분모의 차 이게 나온다고 델타입니다. 네. 알았어? 네. 이건 파장이 얼마냐? 이런 값을 가져. 분석화하기 때문에 이 점은 다 외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얘들 컬러, 색깔은 붉은색이 되는 거지. 이게 빨간색의 영역의 에너지 차이야. 그 다음 4에서 2로 떨어지는 값이 있어. 암산해봐. 4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지. 네. 2는 마이너스 4분의 1. 빼봐. 너 마이너스 4분의 1이 16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아, 4분의 1이 16분의 몇이냐? 16분의 1. 네. 그거가 16분 4.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6분의 4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6분 5. 창피해 너무 잘 갔다. 다음에 파장은 486 나노미터 이렇게 됩니다. 빼기라고 이 사람아 빼기라고 그가 플러스가 돼야지 어떻게 마이너스야. 계속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는데 플러스지. 선생님 저희 전자 에너지 출입을 했어요. 뭐라고? 이 에너지 출입. 뭐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 전자 뭐라고? 그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이요. 전자 전이와 에너지 출입이요. 노트 펴봐. 2번, 3번에 써있어. 노트 펴봐, 빨리.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한지도 모르고 있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도. 지난 시간에 계열 다 쓰지 않았었잖아. 네. 저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얘는 얼마야? 계산해봐. 마이너스 25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봐. 분의 21이지? 이거는 집에 가서 분수 계산하면서 해. 알았지? 동생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걔도 잘할 거야. 얘는 색깔은 블루야. 이게 마지막이다. 6에서 2로 전이하면 마이너스 36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봐. 9. 잘했어. 36분의 8이야. 얘가 바로 더여자. 외워놔. 저거. 82쪽은 해와. 네. 나중에 질문해. 네. 4번 같은 거 풀 때 우리가 한 거 유용하다고 발목계열이. 네가 숫자를 아니까 거기에 4번에 B를 보면 656 써있잖아. 물론 니네는 흑백으로 처음 보니까 색깔도 안 나와. 네. 그러니까 656을 찾아가야 돼. 그게 바로 3에서 2로 떨어진 거야. 빨간 색깔. 이해 갔어? 네.
그리고 A 보지, 맨 왼쪽 A. 네. 걔가 410 나노미터잖아. 보라색이란 말이야. 그게 6에서 2도 떨어진 거라고. 네. 그러면 A는 얼마고? 36분의 8이고. 저기 B는 얼마야? 36분의 5지? 에너지 차는 8대 5라고, 8대 5. 이런 게 간혹 약간 좀 어려운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고 학교에서. 너는 충구잖아. 내 충구를 잘 알아들어. 자, 농담한 건데, 이렇게 재려보는 새끼야. 분위기 더럽지. 여기는 진짜 잘 알아들어야 돼. 앞에 건 쉽게 나오면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어차피 니네 기초반이니까 다 알려주긴 할 거야. 시험 2학년 때 가서 문풀할 때는 학교의 성향에 따라 내가 바뀌겠지만 배울 건 다 배워놔. 적어놓고 그래야 나중에 발표문 못하지. 안 배웠어요. 이제는 안 할 거 아니야? 지금 좀 계기가 끝났잖아. 그지? 보면 현대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어. 잘 봐봐. 현대 원자 모형인데 우리가 이미 다 까먹었단 말이야.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다. 볼턴 아저씨가 얘기했어. 근데 원자 내부에는 음전하를 떼는 입자가 있고 플러스 전하를 떼는 입자가 같이 존재한다. 누가 얘기했어? 톰슨이 얘기해. 톰슨. 원자 내부에는 먼저 해야겠다.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누가 얘기했어? 러드퍼드가 얘기했다. 원자 내부 핵에는 주위에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 뭐가 존재한다?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모양, 이게 무슨 모양이래? 전자 껍질, 그지? 네. 이거를 보호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야. 네. 그런데 보호는 한계에 다다른 게 뭐냐면 보호 전자 껍질 이론은 수소밖에 통하지 않는 거야. 전자가 2개 이상 있는 복잡한 다전자들은 보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규칙성도 안 나타나고. 그게 한계라고 보는 거야. 한계. 2개 이상의 원자 모형에는 설명이 불가하다. 보호는 이 설명을 못한 거야. 뭐로? 선스펙트럼으로 설명 못한 거지. 그래서 나온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인데 이 원자 모형도 처음 깔끔하지가 않았어. 근데 이게 과학사를 거치면서 완벽한 이론으로 가까워진 이론으로 다가오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은 정확한 값의 측정에 있어 이제 가능값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야. 미래가. 정확한 건 없다. 정확함에 가까이 다가가는 값만 존재한다는 게 현대 이론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1이라는 건 없는 거야. 1 가까운 것 값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미시학적으로 우리가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들어가 보면서 얻어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은 현대 원자 모형의 역사를 네가 좀 알아야 되거든. 자, 현재 원자 모형 역사는 보호 이론이 나오고 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막 이론을 발표하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하이델베르크라는 과학자는 전자전은 너무 빨라서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측정할 수 없고 운동을 측정하려고 덤비면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만큼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전자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찾는 건 어렵고 그냥 딱 구역된, 지정된 구역에서의 움직임만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불확정성의 원리를 얘기해. 정말 대책 없는 이론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사람들의 이 생각을 깨우치는데 사람들은 전자도 입자이기 때문에 역학적인 어떤 행동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안 거야. 역학적 행동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입자성을 갖고 있는데 파동성도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한 거지.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론이 계속 발달하게 돼. 결정적으로 전자는 측정 불가한 값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타나. 자, 슈링거는 보호가 아예
보는 이론을 발표한 건 아니거든. 보는 전자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를 사용한다. 이게 뭐지? 다음부터 갖고 알았어? 이게 쥐랑자수야. 요게 1이고 요게 2고 3이야. 쥐랑자수 이름이 뭐야? 영어로 알파벳. 복습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바보야. K야 K. 그 다음 뭐겠어? 스마트폰 키고 봐. 그럼 차라리 L껍질이지. 이게 M이고, 이 균형자수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방정식을 만들어내. 이건 너희들이 물투에 관심이 깊으면 물투 끝자리에서 나오거든. 슈리딩거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주양자수 값을 이용해서 전자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개의 해를 얻어낼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얻어낸 해가 뭐냐면 이 값을 얻어냈고, 이거를 미분해서 얘를 얻어내.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얘를 얻어내. 몇 개를 얻었냐, 해를? 세 개를 얻었지? 슈리딩거 방정식의 가장 큰 자락은 뭐냐면 얘를 얻어내는 거야. 확률을 얻어내는 거야, 확률.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어떠한 영역으로 얘들이 존재한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에다 자기 식을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전자가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이 컴퓨터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게 출발이야. 그래서 이 확률 함수를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오비탈이란 말을 써.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뜻하는 건데, 오비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오비탈이라 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공간을 말해. 그럼 나머지도 0은 아니란 얘기 아니야. 슈리딩거가 이거를 재미삼아, 수학자니까 재미삼아 이거를 풀어냈지만 이거에 대한 신빙성은 자기 자신도 의심했어. 무슨 과학의 확률이냐, 도박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리고 하이델베르크라는 사람 아까. 그 당시에 굉장히 물리학자를 이용했던 보른이라는 사람.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이 슈리딩거 방정식을 산삼 취급하듯이 했어. 여태까지 나오지 않은 이론이다. 저건 지금까지 풀지 못한 우리 과학계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이걸 발견한 자기 자신 슈레딩거랑 아인슈타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과학은 정확한 숫자로 대비되는 학문인데 이렇게 확률로 얘기하게 되면 도박도 과학이 될 수 있다. 확률과 그 다음에 정확한 값에, 실제 값에 대한 싸움이 계속 지속되었다가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이게 동기부를 짓게 돼. 1, 2차 회담을 통해서 슈리딩거 방정식을 인정하게 되지.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보호가 느껴지거든. 2차 회담에서. 그들의 싸움은 이제 솔베이크 회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여튼 슈리딩거 방정식의 가장 큰 해는 주어가 오비탈이라는 거야. 확률함수. 근데 이것까지만 보면 슈리딩거 말대로 이건 굉장히 허접한 거야. 마지막에 활용 점정인 양자수가 하나 등장해. 그게 파울리라는 과학자의 스핀 자기 양자수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라. 지금까지는 확률함수를 했는데 뭐가 발견되는 확률이라고? 그 전자의. 그렇지. 무조건 전자야.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야. 근데 전자가 주어가 아니잖아. 오비탈의 에너지,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 이것만 갖고는 전자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양자수 3개로 정하고, 그 안에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 전자 자체의 값을 제시한 게 스핀자기 양자수야, 마지막에. 그래서 양자수는 네가 공부하다 보면, 이 4개를 공부하다 보면 이 셋은 다 정수로 표현되는데 이 스핀자기 양자수만 반장수로 표현돼. 반정수. 분수야, 분수.
그리고 이들은 오비탈을 나타내는 양자수고 마지막 스핀작용 양자수는 뭐야?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그 스핀작용 양자수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전자를 표현할 수 없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가 봐. 이제 우리는 현대 원자 모형이 전자의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막 들어가면은 정말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느 곳에 전자가 있다면 그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걔가 발견될 확률. 근데 방향성은 어떤데 걔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인지 반시계로 회전하는 전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막연했던 전자를 우리가 번호를 붙일 수 있는 거지. 주에서 번호처럼. 번호를. 그러니까 그 번호를 얘기했을 때 네가 아 저거 어디쯤에 어디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병신 되는 거지 이제. 그걸 하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전자의 정보를 빼내는 거지. 전자에 대한 정보는 4개야. 앞에 거 3개는 슈레딩거가, 마지막 하나의 정보는 파울리가 얘기한 거지. 그 이론을 배우는 거야. 그럼 처음 우리는 뭘 배울까?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오비탈이 뭔데? 슈레딩거가 저걸 그렇게 양자수까지 붙여가며 설명했느냐? 거기 현대 원자모형과 오비탈인데 오비탈에 대한 정의부터 보자. 알듯 알아가는 거다. 먼저 우리는 오비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오비탈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고 측정하기 불가능한 값이다라고 했던 시대에 그렇다면 얘를 구체적인 정확한 값이 아닌 확률로 나타내보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타낸 게 뭐라고? 바로 오비탈이야. 그러니까 오비탈은 핵 주위에 전자가 존재할 이거야. 확률. 과학자들이 진짜 싫어했던 거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야. 그게 바로 오비탈이야. 알겠어? 그걸 뭐로 나타내서? 분포로 나타내는 거야. 전자는 이쯤에 발견될 수 있다고. 그 오비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거기에 보면 오비탈 표현 방법이 2개가 있거든. 이 2개 다 시험에 나와. 기초 문제로. 먼저 전밀도라는 방법이 있어. 전밀도가 뭐냐면 전밀도 그림은 점으로 표현한 건데 자 우리는 잘 들어. 보는 1차원적인 표현만 가능했어. 껍질. 원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양자수가 몇 개만 필요했지? 하나만 필요했는데 이 슈레딩거는 X 좌우지 Y 앞뒤지 Z 위아래지 이렇게 되면 쟤는 양자수가 하나만 필요한데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 3개가 필요해. 그래서 3개야. 알았어? 3차원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전자는. 요건 핵이라고 보면 돼. 여기에서 이제 오비탈도 모양이 되게 많지만 너희들은 지금 보는 게 구형의 메소비탈을 보는 거야. 이렇게 점으로 표현돼요. 계속 점으로 찍혀. 점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다?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럼 여기는 있다 이거. 없는 게 아니야. 여기도 있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핵 주위에 확률이 모여 있고 바깥쪽으로 0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전밀도 눈이 좋은 놈만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경계선 그림이라는 게 있어. 이걸로 보통 우리가 표현해. 경계선 그림은 확률을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는 거야. 대신 얘는 구형이에요. 원이 아니라 XYZ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는 확률이 얼마다? 안쪽은 9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고 밖은 10%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맨날 여기서 발견하는 0이다 뭐 이렇게 나와. 오답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알았어? 자, 거기에 오비탈의 결정해가지고 써있잖아. 그지? 현대 원자모형에서는 전자의 상태를 4개로 나타내는데 정확히 말하면 오비탈의 결정은 3개다. 이런 오비탈을 결정하는 값은 몇 개라고? 이 3개야. 읽어봐. 주, 부. 자, 읽어봐. 주부죠. 그 3개를 나타내. 그 다음에 구체적 전자의 모습은 마지막 스핀작의 연대수가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전자가 노는 방이라고 나와. 방 주소는 주부자가 나타내고 그 방 안에서 노는 전자는 2놈밖에 없거든. 그 2놈 중에 한 놈이 남자인지 한 놈이 여자인지를 아는 것이 스핀작의 연대수야. 그러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간다? 2개밖에 못 들어가 라고 한 사람이 파울이야. 그 이론으로 쭉 설명하잖아? 그럼 모든 전자 배치가 설명이 돼. 신기하게. 그러면 스핀 이거는 아직 표시 안 됐어. 지금 우리는 지금 슈리딩거 방역이 오비탈만 배우는 거야. 지금. 나중에 스핀 자기장에서 딱 떠. 그럼 네가 마지막에 라고 얘기가 가. 그러면 지금 저 오비탈은 이 슈리딩거 방정식 해야. 알겠어? 이제 이거를 너가 이해해서 가는 거야. 알겠냐? 자, 대충 오비탈에 대한 것만 짚고 들어갈 거야. 오비탈은 뭐뭐뭐로 나타낸다고? 주, 부죠. 부, 자로 나타낸다. 알겠냐? 이거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 활용점정으로 파울이라는 분이 따단 하고 등장하셔. 그때 여러 같은 박수를 칠 수 있도록. 자, 먼저 오비탈의 양자수, 주양자수는 우리 누가 얘기하신 거냐? 보어가 얘기했지, 보어가. 주양자수. 보어는 이렇게 얘기했지. 전자는 핵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껍질, 그걸 주양자수 1로 잡자. 주양자수 1. 영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K. 이렇게 똘똘한 새끼가 복습도 안 하고, 그래서 넌 맞아야 돼. 이따가 폰에 몰려서 프린트 한 3대만 받자. 방어 잘하고 왔지? 주양자수는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봐라. 주어가 뭐냐? 오비탈이라는 얘기야. 주양자수는 오비탈이 주어야. 그럼 저건 슈리딩거 방정식 한 거야. 알았어? 그럼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 자, 이거야. n이 1, 2, 3. 너는 4까지밖에 볼 일 없어.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서 어디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거지. 이렇게 에너지가 높다는 거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2, 3, 4로 가는 오비탈이 있다면 그 오비탈은 덩치가 커진다는 얘기야. 핵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구형이라 할 때라도 1에 있는 구형과 2에 있는 구형이 좀 다르거든. 덩치가 크거든. 그래서 얘 이름 K, 얘는 L, M 여기까지 이렇게 안 배우는 거지. 이게 주양자수야. 그러면 이제 오비탈이 에너지 준이니까 이 주양자수 크면 에너지가 높다고 하거든.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끝낼게. 별거 없어? 그러면 두 번째가 뭐야? 주양자수지? 근데 이거를 방위양자수라고 그래. 정의를 보면 오비탈이 뭐라고 돼 있어? 오비탈을 뭐라고 결정하는 양자수. 얘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얘는 누구의 해야? 주양자수의 해야. 그럼 저 숫자와 관련이 있어야 돼. 부양자수를 우리가 보통 L이라 하거든. 네. 자,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어떤 게 관련있는지. n이 이럴 때 L이 어떤 값을 나눠? 1껍질에는 부양자 수가 한 종류 있다는 얘기야. 2껍질 주양자 수 2에는 부양자 수가 몇 종류가 있다? 그렇지. 3에는 이렇게. 그때 이 핵값을 끄집어내면 기본이 되는 값이 이거라는 얘기야. 0. 2에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닌 거야. 표식이지. 0, 1. 0이라는 종류가 한 종류 있고 1이라는 종류가 한 종류 있다. 여기는 뭐 있겠니?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이 부양자 수는 모비탈의 모양이라는데 이 숫자가 갖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 자, L 값이 0이라는 건 오비탈 모양을 정해. S 오비탈, 샵이란 말을 쓰거든. S 오비탈. 이거 구형이야. 아까 네가 본 게 S야. 이 S는 모든 주양자에서 다 들어있는 거야. 알았어? 그렇다면 요 0을 뭐라고 부르냐? S인데 어디에 있는 S야? 1껍질에 있는 S 오비탈. 얘는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이해갔어? S 오비탈은 모든 껍질이 들어있네. 그치? 그러면 1이라는 놈은 누구냐? 프린서클. P 오비탈을 뜻해. 얘는 모양이 달라. 아령 모양이라고 그래. 얘는. 2는 디파트먼트야. 이거는 D 오비탈이야. 3은 파우드맨 F 오비탈. 물론 4도 있어. G. 5도 있어. H. 그때부터는 알파벳 순서야. 우리는 화학자의 마음으로 이 화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가려고 배운 거지. 네? 가려고 배운 거 아니야. 하늘로. 스카. 그지?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요것만 나온다는 정식. 뭐라고? 이것만 나와. 나중에 알아들어. 왜 제가 이것만 나오는지도 니네가 감탄으로 봐야 돼. 출제자가 왜 딴 거 못 낼 수 있는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이것만 외워 이게 아니거든. 왜 그런지 니네가 보면 아 선생님이 저래서 저것만 공부를 했구나 라고 니네가 딱 느껴. 0과 1밖에 안 나와. 알았어? 네. 부양자수는 몇 종류밖에 안 나온다고? 2종류밖에 안 나와. 알았냐? 그러니까 얘들은 없다는 거야. 2, 3. 알았지? 네. 그럼 우리 연습해볼까? 이거 P지? 네. 몇 P?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상태예요? 3 껍질에 있는 1이니까. 얘는 그럼? 2P. 여기는 없어. 왜? S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봐라. S 있고 2 껍질에는 SP 있고 3 껍질에는 SPD가 있고 이런 얘기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알았어? 저 숫자 표현 잘 봐줘야 돼. 이렇게 되면 부양자수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얘가를 설명하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끝났다고 보면 돼. 자기 허니 노 자기 마그네틱. 알았어? 마그네틱. 그래서 이렇게 누구의 해일까? 분양자수의 해야. 그러면 얘는 오비탈에 뭐를 뜻한다라고 하냐면 방향이란 말을 쓰는데 이거 사실 방향성 잘못 잡으면 많이 헷갈린다. 동서남북의 방향이 아니야. 걔들은 어떠한 형태로 3차원 공간을 지배하느냐야. 어떠한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보여줄 건데 S 오비탈은 있잖아. 봐라. 우리가 L값이 뭘 0과 누구? 1과 누구? 2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럼 이거에 해잖아. 네. ML.
어떻게 표현되는지 볼래? 얘가 이거다. 얘는 이거다. 얘는 이렇게 쓰면 좀 이렇게 옆으로 쓸까? 아니다. 옆으로 쓰면 더 헷갈리겠다. 0, 1, 0, 1, 2, 1, 0, 1, 2 뭐 소리 없죠 지금. 가늠을 해봐. 얘는 마이너스 1, 0, 1, 2 마이너스 자, 1, 마이너스 2 이게 뭘 뜻하는지 보여줄게. 무슨 오비탈이에요? S야. 맞지? 얘가 누구라고? S. 얘는 누구지? 얘는 제가 F거든. F는 보이지도 않을게. 대학교에서 여기까지 배운다. S에는 0. 무슨 얘기냐? 얘는 방향성이 없다는 걸 뜻하는데, 요 0이라는 숫자가 뭐를 뜻하느냐? 이걸 뜻해. 이게 오비탈 표현이야. 뭐로 표현하지? 박스. 기호로 표현하기도 해. 근데 박스 표현을 잘 배워도 박스가 머릿속에 금방 외워지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피오비탈은 몇 종류가 존재한다? 세 종류가 존재하는 거야. 이거 뭘 의미하냐? 내가 이걸 방향이라고 했잖아. 하나밖에 없다는 건 방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거 구형이야. 구형. 근데 얘는 뭔가 공간을 지배하는 모양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얘는 몇 가지 있겠냐? 5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m의 값의 표현은 뭐냐? 선생님 뒤꿈친 부분이 있지. 뒤꿈친 부분이 있지. 이게 정중앙이잖아.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앙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게 0이야. 이게 0. 그럼 좌측으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우측으로는 1, 2, 3으로 늘어나는 값이야. 모양적으로 본다면 그럼 얘는 가운데가 0이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맞지? 오른쪽은 1, 2, 3 그래서 총 박스가 몇 개 있죠? 7개 그렇게 되는 거야.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 규칙성이. 알겠어? 그때 가운데가 0이다. 왼쪽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냐?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야. 컴퓨터가 계산을 했는데. 그러면 얘들의 표현, 박스가 하나라는 표현은 뭐냐? 봐요. 우리가 보통 S 오비탈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얘하고 얘밖에 안 나온다고 표현해. 이게 볼 필요 없는 거 아니? 근데 일단 보이는 두 개. S 오비탈은 무엇이냐면 먼저 모든 주 양자수에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유일하게 1S가 얘밖에 없어. 1S 오비탈. 1P 없거든. 1D 없거든. 적어도 P면 2S부터 나타나. 보면 2P. D라면 3D부터 나타나. S만 주양자수 1이 있는 애가 굳이 존재한다? 그러면 모든 주양자수에 존재하며, 그지? 얘는 구형이야, 구형. 구형이라는 말은 무엇이? 획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면 전자 발견 확률이 어떻다? 그렇지. 이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굳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동서남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확률이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X축, Y축, Z축을 봤을 때 과목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건 뭐? 차량자수. 이걸로 나타내는 거야, 오비탈이. 컴퓨터가 그걸로 그리는 거라고, 그림을. 몇 개의 양자수가 그렸어, 지금? 3종류. 그래서 저거야, 주부자. 이거란 말이야. 이게 S 오비탈.
알았어? 자, 이 안쪽에서는 몇? 90. 바깥쪽으로. 10. 자, 그럼 ES를 표현해볼게. 이게 ES다. 이게 몇 S라고? 이게 ES야. 응? 저기 못 주시요.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 있는 게 뭐라고? 이랬어. 자, 너는 보호가 왜 실패했어? 전자 그렇죠. 10개 이상부터, 2개 이상부터 설명 못 한다고 했지. 얘는 이제부터 전자를 무한대까지 설명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전자를 채울 거 아니야. 보호 이론에만 안쪽 껍질을 채우고, 그 다음 껍질을 채우고, 네가 아마 많이 봤을 거야, 통합과학 시간에. 그런데 채우는데 그런 원리를 사용한다고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워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뒤에 복잡한 원자들, 전자들의 표현이 왜 얘는 주교 표현에서 여기서 나타나야 되고 왜 얘는 이러고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다 설명할 수 없죠. 그 이론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너 1S가 에너지가 낮아, 2S가 낮아. 이랬어. 그럼 여기부터 전자가 채워진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2S에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2P에 채워지고 그 다음에 3S에 채워지고 3P 그다가 3D가 아니라 4S에 채워지고 이게 20번까지가 끝이야. 그래서 SP밖에 안 나오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걸 눈으로 보는 건데 1껍질의 S와 2껍질의 S가 모양이 똑같지. 근데 덩치가 누가 커? 이 껍질이 크지. 그래도 박스는 하나야. 무슨 얘기냐? 이 박스 하나에는 이제부터 마지막 배우는 활용 조정 스핀 자기 양자에서 배운다 그랬지? 내가 아까 그런데 얘기했지. 이 박스 안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간다? 2개 들어가. 딱 2개 들어가. 방향성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 1S보다 2S가 덩치는 크지만 그래도 전자는 2개 들어가. 알았어? S 오비탈이라는 건 오비탈이라는 박스라고. 박스야. 그러면 1S보다 2S가 덩치는 크지만 전자는 2개 채워져. 그러면 3S는 뒤에 또 있겠지. 다음은 이런 설명을 해. 학교 선생님들 중에 노드라는 표현을 쓰거든. 노드? 노드가 뭐냐면 마디야, 마디. 마디. 혹시 물리학 배웠어? 못 배웠지? 정상파라는 걸 나중에 배우면 정상파는 일반적인 파하고 파장 길이나 이건 다 똑같은데 진폭만 2배 커지는 거야. 진폭만. 이게 정상파거든. 우리가 소리 우웅 스피커처럼 소리 커지는 이런 걸 보강 간섭 이런 걸 정상파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을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지. 그러면 이런 걸 나중에 증명을 할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이거 슈링거는 지금 이론만 얘기한 건데 이거 다 증명된다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드느냐? 너 혹시 텐 들어봤냐? 센 들어봤고? 그런 거 못 들어봤지? 광학 현미경은 들어봤지? 네가 현미경 보는 게 광학인데 그걸 주사냐? 아니면 보통 뭐 전자냐? 이런 걸로 표현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고 전자 모양이.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입자성으로 보이고 안 볼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막 이런데 이러한 모양을 갖고 모양이 이렇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물질파 때문이었어요. 물질파.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그 파동을 가지고 모양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만든 게 이런 모양이야. 실제로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가 봐. 모든 물질들은 다 입자잖아. 눈에 보이잖아. 근데 한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게 빛이 계속 파동인 줄 알았더니 입자도 있고 파동도 둘 다 있어! 이래가지고 노벨상 받은 애거든. 그러니까 두브로이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보던 이 입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낸 게 물질파야. 그래서 얘기하잖아. 모듈이라는 사람이 엑스선을 써가지고 양성자수를 찾았다고. 그게 물질파로 찾은 거거든. 근데 그걸 전자에도 쏘는 거야. 그럼 전자가 반사파를 내보내겠지? 뭐 이런 소리 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봐. 개수가 이게 정수배로 커지는 걸 안 거지. 그리고 거기에 이런 파를 내는 놈이 2개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파를 내고 이런 걸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자가 밖으로 뿜어내는 신호를 모양으로 만든 것 뿐이라고. 그래서 왜 1S 다음에 2S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과학자들이. 1S 있는 전자, 2S 있는 전자를 모두 찾아보면 2S 전자는 이런 모양을 보잖아? 자, 1S만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러면 이게 확률이다.
이게 핵으로부터 거리라고 하자. 그럼 1S는 이렇게 나와. 네. 이렇게. 이거 안 붙는다. 끝까지 안 붙는다. 계속 수렴. 근데 2S를 보니까 이런 거야. 확률이 뭐가 되는 것이 나타나? 0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야. 이거 뭐냐?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파하고 이 노란색 안에 있는 전자파가 간섭을 하는 것이.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럼 예상을 해봐. 3S를 내가 그리잖아? 3S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겠지, 구형으로? 3S를 그리면 이 0이 되는 줄 몇 개 나타날까? 2개. 그렇지. 너는 그거만 알면 돼. 무슨 얘기냐? 모두 구형인데 1S는 좀 작은 구형인 거야. 야구공. 2S는 볼링공. 3S는 축구공. 조건이 있어. 축구공은 반드시 볼링공과 야구공을 포함해야 돼.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전자가 안쪽부터 채워지는 밖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면 야구공은 노드가 없지만 볼링공이 있는 거지. 야구공 개수만큼 하나. 근데 축구공은 몇 개 있다? 2개 있어야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구나. 그리고 이 노드는 전자들의 간섭 파트들이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만 알고 끝내라. 근데 응. 그 1S든 2S든 그 안에는 전자수가 2개잖아요. 그러면 간섭도 한 번이라 생각해봐. 전자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부분 이 안에 있는 거지. 어디든 있을 수 있어. 이 노란색 전자 봐봐라. 야, 흰색이 전자가 여기 있고 노란색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이건 뭐냐면 종합적인 평균값인 거야.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대충 평균이 값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전자다 보니 이 흰색 속에 있던 전자하고 이 노란색이 있는 전자들의 물질파가 만날 수밖에 없어. 아, 원래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센 거거든. 그러면 2S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세거든. 근데 1S에 있는 전자는 좀 작아요. 근데 걔들은 진폭이 좀 작거나 파장이 좀 길거나 근데 정수배가 되면 봐라. 이렇게 가는 놈과 이렇게 가는 놈이 만날 수가 있어. 어디선가. 이런 간섭 현상이 생기는 건 전자는 동일한 전자인데 에너지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파장적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센 거야. 알았어? 그런 것들 갖고 간섭 현상을 본 거지. 간섭이 정확하게 딱 나타나는 거 아니야. 얘들이 막 파동 간섭처럼 나타나. 이거는 나중에 이건 2차원상의 설명이고 3차원은 대학 가서 배워. S오비탈은 이런 모양이에요. 1S든 2S든 3S든 모두 구형인데 덩치는 누가 크다? G양에서 클수록 크다. 요 정도?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우냐? P오비탈을 배울 거야. 자, P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 P는 자기 양자수 몇 개야? 2개. 아니야. P오비탈은 2부터 나타나. 왜? 부양자수가 1이기 때문에. 이 껍질부터 0, 1 이러고 나타나잖아. 2P로. 무슨 모양이라고 해? R형 모양이라고 해. 이 R형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봐봐. X, Y, Z인데 진짜 R형처럼 생기진 않았어. 나는 X축에 한해서 형성되는 그려볼게. 자,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 이게 PX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지. R형은 R형인데 약간 복숭아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 저렇게 생겼지, 진짜. 이렇게 많게, 거기 있는 어디처럼 페이지, 저기 84쪽에 있는 밑에 그림 좀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 핵으로부터 가까워서 확률이 높게 나타나. 알았지? 이게 PX고, 얘는 L 값이 이긴 건 맞지? ML 얼마? 이걸 뜻하는 거, 마이너스. 박스 3개 중에 어디? 왼쪽이야.
px가 이거라고. 이걸 px라고 한다고. 그 다음 봐라. x축에 나란했으면 어디 쪽에 대칭이 나타난다? Y축. 그렇지. y축에. 그래서 요렇게. 그럼 여기도 요런 식으로. 이게 py. 얘는 얼마?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방향성이 뭔지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x축, y축만 또 있는 게 누구겠어? 그렇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걸 pz ml 얼마? 이렇게 하니까 아 방향성이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 실제로 이거는 방향성이 눈에 딱 띄기 때문에 이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끝나니까 아이들이 아 이게 방향이 이런 거구나 하냐. 디오비탈은 내가 이게 dxy라는 게 있거든. 이게 마이너스 2야 m. dy z가 d 그 다음에 x 그 다음 d 이것이 1 dz 제곱이 2 이렇게 생겨서 박스 5개가 모양이 이렇다고. 그럼 dxy가 누구냐면 자 x축 y축에 대해서 이거야. 면에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 이렇게 오비탈이 이 면에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이게 방향일까? 그렇진 않아. 그냥 3차원 공간성에 배치되는 종류야. 그럼 얘는 뭐겠어? y z축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zx는 zx축에 대해서 내면에 존재하는데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x, y, z가 있다면 이 x축에 대해서 무슨 오비탈이 있어? 그래서 p오비탈 같은 애가 있다면 여기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dx제곱 마이너스 y. 그러면 이제 마지막 dz제곱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무슨 모양이었어 아까? 얘 있잖아 얘 모양이 얘. 근데 여기에 얘가 있어요. 존재.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상에 배치된 모형 종류가 다섯 종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아니라 X축, Y축, 위아래 이게 아니라 서로 모양의 분포 확률이 공간상 배치 확률이 다른 놈이 5개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니들이 보기에 P오비탈은 에너지가 똑같으면서 이 에너지는 똑같거든. 에너지 준위는. 그래서 붙여서 그리는 거야. 이렇게. 붙여서 그리면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 에너지는 다 셋이 똑같은데 모양이 각각 공간상의 배치 모양이 다른 게 세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알았어? 여기까지가 P오비탈의 수치야. 알았어요? 그렇다면 봐라. 이렇게 P오비탈까지 다 봤어. 추진구는 이거 갖고는 전자를 설명할 수 없어. 이거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지 전자는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파울리가 스핀 자기 양자수를 가지고 나와. 얘가 유일하게 마그네틱 스핀이야. 주어가 뭔지 봐봐라. 전자의 회전 방향을 뜻하는 값을 주기 시작해. 이게 반정수거든. 그래서 얘는 봐라.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두 개를. 얘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 얘는 뭐야? 반시계를 뜻해. 시계 반시계라는 건 전자가 이렇게 있다면 알았니? 자 이렇게 돌면 시계가 되고 이렇게 돌면 반시계다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잖아. 그지? 얘는 다운 맞잖아. 그래서 위, 아래 이러는데 스핀
스핀 자기항력수는 얘를 이렇게 잡아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저거밖에 없어. 알았어? 스핀 자기항력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자를 딱 표현할 때 마지막에는 2분의 1 값이 뜨는 거야. 주부자 마지막이 뭐야? 스. 그게 전자를 우리가 번호를 주어서 양자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현대음자면. 알았냐? 이게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현대 20번, 우리가 배우는 20번 원소 있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면 돼. 해야 되고. 알겠냐? 자, 이제는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보겠다. 이제 우리는 양자수에 대한 얘기를 봤잖아. 이제부터 오비탈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볼게. 실제로 전자 껍질에 대한 오비탈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오비탈은 그 표현에 있어서 박스적인 표현을 많이 쓰거든. 잘 봐. 일단 기호적인 표현은 뒤에서 하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는 이 박스 하나를 딱 그려주면 너는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지? 주. 지금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쪽은 분석화하기 때문에 어떤 박스가 있을 때 이거 저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면 끝나는데 실제로 너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숫자가 누구냐면 얘야. 이것만 알면 되고 일단만. 얘는 뭐하고 뭐밖에 안 배운다 그랬으나 0, 1밖에 안 배워. 그리고 저 오비탈 안에는 전자가 몇 개씩 올린다 했어? 됐어. 이제 생각 잘해봐. 우리가 배우는 원소는 20번이야. 20번이면 저 오비탈이 몇 개 있으면 될까? 2개씩 들어가는 오비탈이. 20번이면 전자가 10개, 20개 했나? 정신 차려. 10개. 그래, 10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앞에 거 놓치고 가면 바보 된다고. 됐어? 이 박스가 10개가 있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면 이건 L이 0이야, 1이야. 이건 무조건. 0인 거야. S오비탈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는 0이야, 1이야. 이건 1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애들은 주양대수가 1인 애도 있고 2인 애도 있고 거의 다 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앞에 뭐만 있어? 2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박스가 하나인 애는 딴 건 필요 없고 봐라. 이건 1, 2, 3, 4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 무조건 이거라고. 그지? 자기 양자수 0이니까. 맞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2P라고 하자니? 이거 1S라고 하자? 그럼 이 껍질에도 누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2S가 있는 거야. 2개 있지? 자, 이제 3껍질을 봐. 그럼 3S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3P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3B가 있어버리면 박스가 몇 개가 돼? 20개가 넘지. 10개가 넘지. 누가 들어오면 맞다? 왜 3P 다음에 3D가 안 오고 4S가 오느냐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야, 내가. 이런 박스 몇 개냐? 넌 이거밖에 안 배운다. 자, 이 박스 주소지를 지었죠. 뭐야, 이거? 216. 그렇지. 이건 뭘까? 216. 21. 21 마이너스. 그렇지, 이건? 216. 그럼 이건? 211. 그 316. 그 3학년 오면 발음이 안 좋지. 3빵빵. 어때? 아, 좋다. 그지? 3빵빵. 2빵빵. 1빵빵. 4빵빵. 이거지. 4호빵이 아니라 4빵빵. 쉽게 호빵이지. 알았어? 이거. 3, 1. 마이너스. 3, 1. 0. 3, 1. 이거라고. 넌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 해를 찍어서 저 박스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있잖아. 내가 딱 번호를 짓는
그 방번호를 네가 알아채는 거지. 3일 1. 3, 1, 1조 7. 맞았어. 거기에 사람 내가 얘가 들어간다고 할 거야. 알았어? 이건 무조건 뭐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써주면 이 전자는 어디에 있는? 니은에 있는 그 시계. 그렇게 보는 거라고 지금 네가 이제 알았다고 네가 아 저걸 저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이게 되는 친구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정성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못 찾아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알았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박스를 결정짓는 숫자는 바로 주부자야.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거기에 있다는 건 이미 플러스 2분의 1은 있다는 얘기야. 거기에. 알았어? 항상 이 반정수 플러스 2분의 1 값이 먼저 들어간 후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전자배치의 순서를 배우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할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가 뭐냐? 우리는 20번이라는 딱 이제 바운드리가 정해진 걸 배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박스 10개를 지금부터 표현할 거고 이 박스 10개의 전자가 들어갔을 때 출제자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거야.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이 이 6번 탄소는 몇 개냐 이런 걸 우리가 전자배치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 이게 분석화학의 가장 기초야.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쫙 스킨돼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속도가 졸라 느려져. 알았지?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 오비탈을 지금부터 에너지 준위를 표현할게. 왜 우리는 오비탈을 이렇게 10개밖에 쓸 수 없고 왜 3p 다음에 4s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서 함정이 있거든.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해? 오비탈이 이거야. 박스. 오비탈 몇 개 배운다고? 1개. 10개 배운다. 10개. 저 박스 개수라고. 이게 통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10개 배우는 거야. 저것들 박스의 10개 중에 P는 그 3개가 에너지가 똑같아. 2P 배우고 3P 배우고 더 이상 안 돼요. 봐. 10개 중에 S 오비탈 몇 개? 네? 4개. 그렇지. P 오비탈. 2개. 네? 내가 오비탈은 박스라고 했잖아. 네. 2P가 몇 개 있어? 박스. 3개. 그래, 3P는? 3개. 그럼 6개잖아. 그래서 10개 아니야. 네.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되면 출제자가 뭘 묻든 이제 문제가 풀린다고. 이게 첫 번째 관문이야.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봐라. 첫 번째,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뭐라 하고요. 그런 애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있어. 왜 보호의 전자 껍질 모형은 전자 한 개에서는 그렇게 맞았는데 두 개에서 왜 안 맞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수소의 오비탈 에너지 중에 수소 보호는 뭘로만 표현했어? 이거로만, 그러니까 주양자수로만 이렇게 할게요. 주양자수로만 표현한 거야. 몇 차원? 1차원. 원. 그지? 그러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1S보다는 2S가 높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 똑같은 거지. 그리고 3S라면 이게 다 똑같은 거지. 니네 책에는 여기도 원래는 3GXY, 3D 다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 거야.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가 결정한다고? 이 주양자수가 결정한다는 거지. 오비탈 종류는 아무 결정을 못해. 이게 누구 거야? 보호예요. 그러니까 보호는 봐. 얘나 얘가 같은 거죠. 뭐만 알겠어? 그런데 다전자는 박스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만 결정하는 게 아니야. 주양자수도 결정을 해. 그래서 봐라.
1s 다음에 ESG 이거보다 EP가 더 커. EPX, EPY, EPZ. 그 다음에 3S가 큰 거 맞고 3P가 큰 거 맞는데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온다는 거야. 4S가. 그리고 여기에 3D가 들어요. 우리는 박스가 10개밖에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알았어? 중요하다 이거. 4S가 먼저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자, 이 박스 몇 개? 1개, 2개, 3개, 1개, 3개, 4개. 합쳐서. 총 10개.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저게 이제 전자만 20개 접어놓으면 우리는 4S까지 다 배우는 거지. 알았어? 그 얘기를 뭐 85쪽에 밑에서 쭉 그림을 그려놔서 왼쪽이 수소고 오른쪽이 다전자인데 물론 오비탈을 이렇게도 그려 순서대로 봐봐. 주양자 수가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알았니? 나는 지금부터 박스만 쓸 테니까 네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야. 몇 S? 몇 S? 그렇게 이게 박스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그건 누구라는 거지? S인 거야. 근데 여기 2에 있으니까 2S가 되겠지. 요 자리에 누구 들어있냐? 그렇지, 이게 2P인 거야. 그 다음 여기에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들어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들어있어? 자, 그 다음에 잘 봐라. 요 자리에 누가 들어있냐면 3B가 들어가 있어. 요거는 이쪽에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위에 4P가 들어가. 4P.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그리는 게 그 그림이야. 지금 얘기가. 알았냐? 어느 측에는 그런 말이 있어. 얘가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그려라. 이런 거예요. 순서가. 네.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P가 와.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에너지 준위가. 근데 우리는 그치? 이렇게. 저거 볼 필요도 고등학교 때. 알았지? 네.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찾았어. 자, 이제 넘겨봐. 페이지 86쪽은 네가 이제 설명한 대로 문제를 푸는 거고, 자, 이제 전자배치 규칙이라는 곳이 있어. 바로 87쪽이야. 자, 전자배치 규칙이다. 우리는 전자를 이제부터 배치를 할 거고, 규칙을 따라서 배치할 건데, 거기, 전자배치의 표시라는 말 보이지? 그치? 전자배치 표시인데, 봐라. 무엇적인 표현이 있다? 오비탈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오비탈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이미 박스는 다 완성하고 왔어. 자, 봐봐. 첫 번째, 오비탈 기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표현이야. 봐. 커다란 정수는 뭐다? 주양자 수고, 뒤에 써있는 이 기호는 부양자 수인 거고. 이건 뭐냐? 자기양자 수를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인데, 요거 잘 봐. 요 N. N이라고 선택해볼까? A라고 A. 요 A는 1 또는 2야. 무슨 얘기냐? 너 EPX, 응? 표현해. 주영아서 얼마로? 이건? 이건? 아,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너 지금 잘 따라오는 중인데 건넘지 마. 지금 보기는 알아. 딱 볼 수 있어. 이러면 진짜 최상급으로 잘 따라온 거거든. 기초에 치고는. 이런 거 하면 실수하면 이제 돌아오면서 틀리는 것도 습관이다. 알았냐? 네. 정확히 봐. 이곳에 전자가 하나 채워졌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플러스 2분의 1이고, 두 개 채워졌다면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뜻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표현적인 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봐라. 오비탈 상자를 이용하는 방법. 자, 요걸 그대로 표현할게.
박스는 G항자수가 얼마고, 2고, V항자수는, 1고, 자기항자수는, 이때 스핀 자기항자수는, 이거는 표현. 박스로 표현하는 걸, 기호로 표현하는 걸 잘 봐요. 이게 이 PX, 이게 PY, PZ라는 걸 알아두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제부터 전자배치 규칙을 할 수 있다. 알았냐? 네. 다음 시간에 이 전자배치 규칙을 통해 갖고 주기성이 뭐가 나오는지 배울 거야. 네. 알았냐? 그러면 너는 이번 시간 한 거를 싹 공부해 봐야 되겠지. 네. 맞지? 네. 이번 시간 할 수 있는 건 딱 이거다. 이 순서를 잘 봐. 이 덩어리가 제일 에너지 낮아. 다전자에서는. 그 다음 높고, 세 개 모두 똑같은데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고. 됐어? 덩어리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에너지 준. 자, G항자수라는 애가 이 앞에 써있는 이 숫자잖아. 그치? G항자수 크면 에너지 높지. 근데 같은 G항자수라도 다전자에서는 S보다 누가 높아? P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P 다음에 3B가 높은 건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4S가 G항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다. 이 표현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문풀반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보여줄 거야. 데이터로. 나중에 이제 고3들이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을 보여줄 거라고 내가. 보면은 이 21번부터 왜 20번까지가 4S잖아. 근데 21번 사진을 보니까 어디에 채워지냐, 전자가. 뒤에 들어가고 있지. 네. 그래서 전이 원소가 왜 쾌각의 전자가 하나에 두 개밖에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단 현대 오비탈 모양은 이처럼 완벽하게 설명이 될 수 있다. 그걸 만드는 게 누구라고? 파울리 과학자, 파울리라는 거죠. 파울리, 나중에 파울리 베타 규칙 배우거든? 파울리가 뭐라고 그랬어? 기억니은, 디글리은, 여기 치읓까지 판 상자 안에 전자는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가는데 이 파울리 베타 규칙이 뭔지 아냐? 두 개 들어가는 전자는 절대 주부자수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박스면 얘는 똑같잖아. N을 M은 똑같잖아. 마지막에 원은 달라야 된다. 스핀 자기항자수는 달라야 된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업 들어가면 이 세상에 이런 거 없다. 다운 이렇게 되면 이거 세상에 없다. 딱 요것만 들어간다는 뜻이야. 파울리 베타 규칙. 저것 때문에 그렇게 휴게된 거 아인슈타인이 이건 아니야 고박이 한 거를 활용 전형을 딱 찍어서 현저로 드리는 거지. 보고 읽을 줄 알고 나중에 N 플러스 ML값, N 플러스 ML 더하기 N 저기 L값 이런 것도 막 나와. 그걸 네가 알려면 저 상자 10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계산이 빨라. 이제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지. 안 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오지. 우리가 헛소리 하지 마. 알았지? 선생님 안 배운 거 같은데? 헛소리 하면 또 우리는 바로 대주신 알겠냐?